오늘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표들을 보면요. 막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법칙들이 전부 고장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다룰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진짜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숫자의 홍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짚어보는 심층 탐구. 오늘 이 대화의 세 번째 참여자이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숫자들이 그저 차트 위에서 오르내리는 선이 아니라 거대한 불안감과 탐욕이 충돌하는 현장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2026년 3월 9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 그리고 최근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경제 뉴스 헤드라인과 주간 증시 캘린더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그널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맥락을 읽어내야 할지 오늘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꽤 묵직한데요. 지정학적 위기랑 널뛰는 유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들여온 지금, 과연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한가 묻는 겁니다. 중동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진짜 영향을 파악하고 기술주와 방어주 사이의 줄다리기를 해독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들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데이터 이면의 진실을 날카롭게 짚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길을 한번 잘 찾아보죠.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전 세계 자본이 가장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곳, 바로 원유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보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90.90달러를 기록했어요. 단 하루 만에 2.61달러가 뛰어오른 엄청난 수치죠. 라고 합니다. 정말 중간지대라는 게 없이 극단적으로 갈라진 두 숫자네요. 그러니까요. 이 사이에서 시장이 얼마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지 바로 체감이 됩니다. 이 유가 전망치의 극단성은 현재 시장에 처한 불확실성의 크기를 아주 정확히 대변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아, 어떤 부분이죠? 현재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고요. 특정 국가나 진영의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네,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은 얽히고 설킨 국제정세를 오직 경제적 변수와 지정학적 팩트로서만 아주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분쟁이 자금 흐름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데이터에만 집중할 겁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자본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안전자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가 이번 브리핑 읽으면서 정말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던 대목이 있거든요. 네, 어떤 숫자였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최후의 보루인 금, 그리고 탄생한 지 불과 10년 된 신행자산인 비트코인. 이 두 자산 가격이 지금 얼마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정말 기이한 흐름을 보여줬죠. 놀랍게도 정확히 동일한 103만 3천 달러, 103천 달러입니다. 금은 온스당 18달러가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ETF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무려 1240달러가 급등했어요. 이 두 숫자가 낱났다는 건 금융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전통적 안전자산 대명사랑 초고위험 자산이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상승장을 주도한다니 시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과거 공식대로라면 위기 상황에는 자본이 무조건 금이나 기축통화인 달러로 몰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사야죠. 하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강세 때문에 오히려 0.6%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예전만큼 도피처 역할을 못하니까 금은 여전히 강력한 지위를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까지 오르는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를 강력하게 구축한 거죠. 기관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국가 통제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와, 자본이 피난처를 찾으려고 그 어느 때보다 다변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맞습니다. 거시적인 자본 이동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가 가장 와닿는 문제일 겁니다. 현재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136%까지 올랐고 유가는 90달러를 돌파했잖아요. 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게 단순히 주유소에서 자동차 연료통 채우는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깊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연료비가 오르면 해운, 항공운임이 오르고
물건 배달하는 육상 운송비가 뜁니다. 공장 돌리는 기업들은 전력비랑 원자재 비용이 급증하겠죠? 마진이 완전히 쪼그라드는 겁니다. 네, 기업 마진율은 줄어드는데 소비자는 비싸진 물건값 때문에 지갑을 닫아버려요. 물개는 치솟는데 경제는 멈춰버리는 끔찍한 도미노. 이 인플레이션의 민낯이 바로 이런 거겠죠? 정확합니다. 생산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시차를 두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라는 성적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미래 성적표를 선반영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죠. 아, 그래서 뉴욕 증시가 그렇게 반응한 거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뉴욕 증시의 표면과 이면이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 진짜 두 얼굴을 가졌더라고요. 겉으로만 보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아요. S&P 500은 6,830.71, 다우존스는 47,634.55로 전일 대비 무려 0.00% 완벽하게 보합 마감했습니다. 숫자가 멈춰버렸죠. 네. 그런데 그 옆에 기술주 모여 있는 나스닥 지수는 22,387.68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1.59%라는 꽤 뼈아픈 하락을 맞았습니다. 지수는 평화로운데 물밑에선 살벌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시장 참여자들 심리 밑바닥에 깔린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 우려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덫에 빠진 거죠. 방금 말씀하신 유가 급등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속 위로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소비 심리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오라클 같은 대형 기술주들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못 채우면서 차익 실현을 빙자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거라는 매파적 전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기술주들은 어떻게 되나요?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높은 주가를 정당화해야 하는 성장주나 기술주들에게는 그 밸류에이션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직격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군요. 섹터별 흐름을 보니까 이 극단적인 온도차가 더 소름 돋게 다가옵니다. 나스닥이 피를 흘리는 동안 에너지 섹터는 하루 만에 2.0%나 올랐어요. 유가 급등에 쾌재를 부른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눈을 의심했던 섹터가 부동산 섹터거든요. 단 하루 만에 무려 7.42%가 폭등했어요. 근데 주간 변동률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8.65% 폭락 중이더라고요. 밈 주식도 아니고 가장 무겁게 움직여야 할 자산이 하루에 7% 넘게 널뛰기를 한 겁니다. 이 거친 스윙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벌어지는 건가요? 무거운 자산이 깃털처럼 가볍게 휩쓸려 다니는 현상, 정말 당황스럽죠? 하지만 이게 극도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유동성이 말라붙은 패닉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장기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전혀 아닙니다. 하루하루 쏟아지는 금리 뉴스 헤드라인에 기계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물량을 쏟아내고요. 여기에 공매도 세력이 예상치 못한 호재에 놀라 급하게 주식을 되사들이는 쇼커버링 물량까지 맞물리면서 비정상적인 폭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쇼커버링과 알고리즘이 겹친 결과군요. 네, 불안감이 지배하는 시장에선 장기 투자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한 방어적인 해칭 매매가 오히려 가장 공격적인 변동성을 낳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방어를 위한 매매가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찢어놓고 있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바로 우리 한국 증시 상황이거든요. 네, 한국 시장도 아주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584.87, 코스닥 지수가 1,154.67로 마감했는데요. 미국 시장처럼 한국도 전일 대비 0.00% 변동률로 멈춰섰습니다. 겉만 보면 위기 속에서도 꽤 단단하게 버티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부 기사들을 뜯어보면 경악할 수준이에요. 단 나흘 동안 코스피에서만 변동성 완화 장치, 그 VI가 무려 3,000건 넘게 발동됐다고 합니다. 안전장치가 3,000번이나 파열음을 난 겁니다. 네, 지수는 0.00%로 묶여 있는데 내부 개별 종목들은 미친 듯이 위아래로 튀어오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유하자면 겉보기엔 불을 끄고 식혀둔 가마솥 같지만 그 속은 끓어넘치기 직전인 압력밥솥 상태인 겁니다. 오르는 놈만 미친 듯이 오르고 내리는 놈은 끝없이 추락하는 극단적인 종목 장세가 지수의 착시를 만들어낸 거죠. 착시 현상이군요. 더 우려스러운 건 뭔가요? 거친 변동성 속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투자 자금의 성격입니다. 중동 리스크 피하겠다고 방산주로 몰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지수 두세 배로 움직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N 쪽으로 뭉칫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몰린다고요? 심지어 단 닷새 만에 마이너스 통장 같은 신용계출을 활용한 비투자금이 1조 3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지정학적 파도 앞에서 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돈을 빌려서 극단적 방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빚을 내서 롤러코스터에 타다니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더 혼란스러운 건 기관들 전망도 극명하게 엇강인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가 5,400에서 6,000선 박스권에 갇힐 테니 몸살이라고 하고요. 반대쪽 시각도 아주 과감하죠. 네, 다른 헤드라인 보면 코스피 7,000선까지 가는 길목이 열려 있다고 아주 도발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 나침반을 믿어야 합니까? 시각이 대립하는 게 당연한 장세입니다. 각자 바라보는 지표의 가중치가 다르거든요. 5,400선 박스권을 주장하는 쪽은 1,480원을 훌쩍 넘긴 환율, 외화 유출 우려, 그리고 중동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핵심으로 봅니다. 그럼 7,000선을 주장하는 쪽은요? 이런 매크로 위기 속에서도 한국 증시 중추인 반도체와 핵심 수출 기업들의 펀더멘탈 이익 성장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는 구조적 강점에 주목하는 거죠. 두 시나리오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결국 지수 숫자보다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코스닥엔 펀드 매니저가 개입하는 액티브 ETF가 상장되고 있고 기관들은 AI와 반도체 관련 ETF를 묵묵히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8만 8,200원, SK하이닉스가 92만 4천원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위기 속에서도 돈이 어느 산업군으로 이동하는지 섹터 로테이션 흐름을 관찰해야겠어요. 네, 시야를 넓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유럽은 국방비 증액 트렌드 타고 방산주가 버티고 있고 일본 시장은 엔화 작세 효과 등이 없고 니케이가 0.38% 오르는 등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제와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과거 궤적을 분석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는 어떤 지표들을 나침반 삼아 나아가야 할까요? 아, 캘린더를 볼 차례군요. 맞습니다. 3월 9일부터 13일까지의 주간 증시 캘린더. 그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3월 11일정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한국의 1분기 GDP 발표가 대기 중인데 시장 예측치가 무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역성장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에 1.3% 성장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차가운 물을 끼얹는 수치죠. 만약 이 역성장이 현실이 되면 가뜩이나 1482.03원에 걸쳐있는 원달러 환율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아주 뼈아픈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에서 역성장 수치가 찍힌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도 시그널로 작용하거든요. 펀더멘털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럼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거세지겠네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죠. 환차손 우려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거대 자본의 시선은 사실 수요일 3월 11일 미국 워싱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운명의 수요일이군요. 미국의 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일반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숫자 의미가 단순히 물가 상승 그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2.5%라는 소수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추세입니다. 유가 급등과 물류비 상승분이 소비자 물가에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전이되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거든요. 연준은 물가가 확실히 잡혀야 금리를 내리잖아요. 네, 만약 CPI가 예측치를 0.1%라도 뛰어넘거나 하락 추세가 멈추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산산조각 납니다. 기술주들 목을 조르는 고금리 환경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뜻이니까요. 숨 쉴 틈이 없네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미국 노동부와 상무부의 고용, 소비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 예측되어 발표되고요. 금요일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수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PCE는 전년 대비 3.1% 상승 예측이죠. 이 지표들에선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까? 딱 하나, 고용시장이 뜨거운가 식어간가입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적고 일자리가 넘치면 사람들은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꺾이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깁니다.
경제가 너무 튼튼하다는 증거가 기술주 투자자들에게는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화수 목금 캘린더가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하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 캘린더는 단순한 스케줄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를 언제 방어 모드로 할지, 언제 공격적 배팅을 할지 타이밍을 알려주는 알람 시계거든요. 단기 방어용 ETF로 소나기를 피할지, 공포에 던지는 AI 반도체 대장주를 저가 매수할지 지표 발표 순간의 시장 반응을 보며 결정해야 합니다. 네, 막연한 공포나 낙관론에 휩쓸리면 안 되겠어요. 지표 방향성을 팩트체크하는 것만이 자산을 지키는 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통적 금과 디지털금, 비트코인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자본의 피난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둘째, 유가 급등이 쏘아올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는 기술주에게 가혹한 시련을 내고한다. 셋째, 한국 증시는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3,000번의 VI 발동과 1조 원이 넘는 비투가 말해주듯 극심한 과열과 패닉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무거운 압박에 대해 파고들었잖아요. 네, 마음에 좀 무거워지긴 했어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분석을 마치기 전에 시야를 당장의 위기인 너머로 한번 크게 확장해보는 상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표의 공포에 가려져 있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AI와 반도체가 주도하는 기술 혁신이 조용하면서도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기술 혁신이요? 만약 이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 이른바 기술적 디플레이션이 눈앞의 유가 상승 같은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거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겪는 이 극심한 변동성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혁명기에 진입하기 직전 치러야 하는 거친 소음 아닐까요? 와, 진짜 눈앞의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기술적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덮어버릴 수도 있다. 생각의 틀을 깨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차트 오르내림에 갇혀있던 시야가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네, 미래 산업의 큰 줄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기가 침체의 전조곡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도약을 위한 준비운동일까요? 오늘 던진 마지막 질문을 간직하시고 내일부터 쏟아질 캘린더 지표들을 흥미롭게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판단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 소음에 감춰진 흥미로운 시그널들을 발굴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